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멋진 6월 28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벌써 6월도 끝을 향해 가고 있군요. 네, 이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루틴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6월 말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날씨는 하루가 밝으면 하루가 흐리다. 어제 조금 밝았으니 오늘은 비가 오고, 오늘 비가 오면 근데 어제 전 자전거 타는데 맑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비가 훅 오고 또 없어지고 다시 맑아지고, 전형적인 기후변화에 의한 동남아 날씨가, 아열대 기후가 한국에도 확연하게 상륙이 된 것 같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많은 부담을 주고 살았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환경에 부담을 많이 주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환경에 영향을 덜 줄까도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도 더불어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6월 28일 월요일 한국 장전 시간 시작하겠는데요. 자, 지난주를 통해서 우리는 확연하게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맛보았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한 주간에 무려 3.44%나 올랐고, S&P는 2.74, 그리고 나스닥은 2.35%나 오르는 강세 한 주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봉인이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를 봉인이 해제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 로직들이 있어요. 우리를 풀어주면 우리는 활개를 칠게 하는 분위기들이 항상 있는데, 어디가 풀어졌죠? 네, 역시나 연준이 특별히 파월 의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역시 우리의 태도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빨라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럴 생각은 별로 없고, 다른 여러 연은 총재들은 확인해 준 바는 뭐죠? 네, 고용이 회복이 안 됐다. 고용이 회복이 되면 그때나 우리가 긴축으로 방향선회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이퍼링이 긴축인가요? 테이퍼링 긴축 아니죠. 테이퍼링 긴축 아닙니다. 우리 연준 총자산 그래프를 보면 쭉 올랐다가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꺾여야 긴축이죠. 꺾여야 긴축인데, 지금 아마도 첫 번째는 이 느는 속도가 약간 옆으로 눕겠죠. 이것도 긴축이 아니라는 거, 완화적인 상황이라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대목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봉인이 해제되어서 투자자들은 달린 것이 지난 다우존스 3.44%의 상승으로 드러난 것이었고요. 한국 시장도 사상 최고가가 나타난 것이 투자자들이 달렸다라는 것에 증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런 흐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인데요. 주말께에 있을 고용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생각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대전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긍정론이 점차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스케줄부터 확인하고 다음번에 한국 시장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일 6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지수 발표가 있고요. 랜드 퀼슨 부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있고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명이 연은 총재가 연설을 하는데, 패트릭 하커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비둘기죠. 패트릭 하커만 매파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내용들도 시장에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29일 화요일에는 4월 연방주택금융청의 주택가격지수 발표, 케이스터실러 주택가격지수, 6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심리를 얼마나 자극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30일 6월 ADP 고용보고서, 6월 시카고 PMI, 5월 잠정주택 판매 있습니다. 자, 고용보고서가 나오면서 뭔가를 보여주겠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예상되고 있는 고용 자체가 그렇게 높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상되고 있는 고용 자체가 68만 명대예요. 그런데 이게 시장의 긴축의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긴축의 상상력을 발휘를 하려면 고용이 암만 해도 100만 명은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60만 70만 이런 정도에서는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그러나 전월 대비 이렇게 증가폭이 커서 예를 들어 100만이 안 되더라도 뭐 80만대 후반 90만대 막 이렇게 되면 약간 긴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생각은 하긴 하겠죠. 시장이. 그래서 어쨌든 이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 1일. 자, 1일에는 뭐나 제일 중요한 지표가 PMI 지수가 나오죠. 6월 마켓 제조업 PMI가 나오고 6월 공급자 관리 협회 ISM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목요일이니까 나오고요. 6월 자동차 판매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 PMI가 어떻게 됐을까? 일단 유럽은 좋아요. 유럽은 좋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 PMI도 대체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얼만큼 나오느냐? 이것도 네, 테이퍼링에 대한 심리를 건드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쏘쏘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2일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금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나올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 5월 무역 수지, 5월 공장제 수주가 2일 날 금요일 날 있습니다. 자, 요것들 감안해 보시면서 가는데, 이건 뭐 미국은 통계가 항상 이렇게 꾸준히 잘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시장을 움직이기는 하지만 대전제는 정해져 있다는 거 생각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국 장전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신경 써야 될 대목은 뭐냐면, 자, 미국 시장의 테이퍼링의 핵심 키가 무엇이다? 모두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뭐가 핵심 키다? 네, 뭐가 핵심 키냐면요, 고용입니다. 고용. 자, 고용이 얼만큼 늘어났는지가 핵심인데, 일단 6, 70만 대 정도로는 뭐 시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역시 100만 대 내외 이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그 실업률이 전달 5.8%에서 6월은 5.7% 수준으로 낮아지긴 했어요.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실업률이 얼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본격적인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사이클의 시점은 언제? 어느 정도 수준? 네, 3%대 정도는 와야 되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시장이 구체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도 행동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여전히 그것과는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나 이제 시간당 임금이 5월에 전년 대비 1.98% 상승했는데 6월에는 지금 3.7%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독일 마을 분들 중에 미국에 계신 아메리칸 피플들이 꽤 있잖아.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꽤 많아. 한국 분들은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고용이 어떻다? 고용 어렵다라는 말씀 댓글로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계세요. 오히려 이런 경제 지표보다 우리 댓글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냥 바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했던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돈을 더 줘도 고용하기가 힘들어요 하면서 임금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라는 얘기를 벌써 이미 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로 나오죠. 6월에는 5월은 1.98% 상승했는데 6월에는 3.7% 상승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역시 댓글이 먼저 선반영을 우리한테 해주신 거지. 너무 감사하고,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거 알려주셔갖고 경제를 읽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평소 느끼는 그냥 그 다음 생활상에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댓글들이 경제를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임금 인상 속도는, 고용 회복 속도는 느리지만 임금 인상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에서 임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고용도 회복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일회성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임금 인상이 이런 수준으로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 나온다면, 네, 테이퍼링을 불러일으킬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는 임금 수준일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용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고용이 제일 중요한데 임금 인상 속도와 수준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언제 금리 인상을 할지, 그리고 언제 테이퍼링을 할지, 이것들을 파악해서 대응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대략적으로만 예상하시고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되, 우리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투자자의 자세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지금은 봉인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점점 긍정적으로 시장을 대할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관찰해 보세요. 우리 도기마을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 심리가 좋아지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지면 안심하게 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도 벌어져요. 내 마음도 그래요. 전문 투자자들조차도 이러면서도 그게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계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시장의 랠리가 이어질수록, 시장 심리의 긍정론이 강화될수록 어떻다? 냉정하게 현재 상황들을 보고 지표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언제든지 시장이 긍정으로 넘어간 만큼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면 기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항상 여기가 이것이 역발상인데요. 내 계좌와 나를 역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계좌가 살이 잘 이렇게 금방금방 잘 찌면 그냥 마냥 즐거울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민자들도 경계인이지만 투자자들도 항상 경계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수준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게 투자자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버핏 옹처럼 투자하면 이런 마음이 덜합니다. 지금 이거는 약간 트레이더의 관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더는 6개월에 한 번 거래를 해도 트레이더라는 관점입니다. 1년에 한 번 거래를 하더라도 트레이더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버핏식 방법은 뭐예요? 기업 인수예요. 기업 인수로 사업가예요. 기업 인수에서 내가 인수한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잘해서 사업을 확장해 가는 과정, 이것들을 보면서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뭐 20-30년 투자한 기업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1-2년 투자했다 마는 거는 사실은 그건 약간 트레이더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장기 투자조차도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장기 투자조차도 버핏옹의 그 기반에서 보게 되면 트레이더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건 뭐 그렇습니다. 아예 내가 기업의 주주가 되어서 그냥 그 기업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쭉 가는 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장기적인 투자고요. 우리가 하는 건 지금 트레이딩이고, 그리고 시중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건 거의 스캘핑이에요. 그러나 스캘핑 쪽은 별로 답이 없다. 이건 독특한 재능을 가진 동물적 감각이 있는 사람만 좋은 결과를 얻으니까 웬만하면 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그래서 그럼 보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4-4분기에 테이퍼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내년도에 있는데 내년도 연말도 아니고 내년도 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영향력이 가장 큰 업종이 무엇인가요? 은행입니다. 은행이 지수 업종이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죠. 물론 전기전자도 굉장히 크죠. 삼성전자가 워낙 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면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빼놓고 있는 영향이 큰 업종은 은행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잘 마감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종이 한국 시장에서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중간 배당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은행 업종이 오르게 된다면 한국도 지수가 많이 오를 겁니다. 내 계좌가 어떻더라도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관찰하시되 시장은 점점 편안해질 것이라는 점. 그러나 시장이 편안해질수록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 오늘 한국장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6월 28일 아침 방송 마감하도록 하고요. 이제 저녁에는 아주 신기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저녁에는 아주 신기한 모습으로. 각도기 TV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변화할 수 있구나 하고 천재개벽했구나. 주식시장 100포인트 오르는 것보다 이게 더 신기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후 한국 증시각도기 TV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꼭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십시오. 인사드립니다. 안녕.